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지 않는 생활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북스, 저자는 후데코, 옹기니는 노경환님입니다. 이 책은 모든 것을 사모으는 것에 익숙한 현대인들의 물건 중독에 대한 책이에요. 이미 충분히 사모은 물건들로 가득한 집에 살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많은 물건을 사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는 습관에 중독된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책이에요. 저자는 무심코 물건을 사들이는 행동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더불어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무의식이 부족한 마인드에서 기인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지 않은 생활이야말로 절약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더 절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자는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자꾸 사들이는 현재의 쇼핑 습관을 고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돈과 공간의 여유가 생긴다고 조언해 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며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사려면 쓸모없는 것을 사지 않아야 한다는 큰 깨우침을 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어쩌면 당신은 사지 않아도 될 물건까지 사고 있지 않나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 않는 것만으로 생활은 안정되고 편해집니다. 사지 않고는 못 배기는 부족한 마인드에서 단순하지만 모든 걸 만족시키는 충분한 마인드로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바꿔보자. 낭비와 충동 구매를 최소화하여 돈을 절약하고 정말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제대로 쓰면서 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자신의 쇼핑 습관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도 습관이라서 사람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그중 나쁜 패턴을 찾아서 개선하면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잡지나 인터넷에는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는 사람의 쇼핑 습관이라든가 돈 잘 모으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일 같은 기사가 자주 실립니다. 거기 나온 요령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주인공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이므로 그 방법을 따라해서 저축액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 사람이 많으니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방법이 잡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남을 무작정 따라하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기질이나 생활 환경이 딴판인 사람을 흉내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칫하면 잘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자신의 현재 쇼핑 습관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금씩 고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사는 물건은 무엇인가? 집에 있는 물건 대부분이 자신이 쇼핑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지품의 내용과 양을 조사하며 자신의 쇼핑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은 물건, 필요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사게 되는 물건, 사는 행위 자체가 좋아서 자꾸 사는 물건은 없습니까? 예전에 저는 의류, 책, 문구를 특히 많이 샀습니다. 제 딸은 쇼핑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레깅스, 손세정제, 향초 같은 것을 주로 사고 책이나 잡지는 거의 사지 않습니다. 한편 남편은 쓰레기 봉투, 주방용 랩, 호일 같은 일용품과 베개, 실내용 슬리퍼 등을 자주 삽니다. 자신의 소지품을 직접 눈으로 보며 양이 특히 많은 품목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노트에 정리해 봅시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전부 적거나 헤아리기가 어렵다면 특히 양이 많은 품목, 자주 사는 듯한 품목만 떼어서 조사해도 됩니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쇼핑 이력이 남아 있을 테니 그것을 참고합시다. 요즘은 쇼핑 이력에 상품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어서 경향을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줄 선물을 살 때도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고르므로 쇼핑 이력을 보면 자신의 경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물건을 사놓고 그 물건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비슷한 물건을 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자신의 구매 이력을 눈으로 확인하면 한동안 이건 안 사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자주 사는지 알아냈다면 그 이유도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책을 자주 사는 것은 어릴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해서 책방에 매일 들르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일용품을 자주 사는 것은 슈퍼나 드럭스토어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 무엇이든 사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물건만 찾다가 결국 돈을 낭비하는 사람의 전형이지요. 쇼핑 일기를 쓰자. 쇼핑을 할 때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얼마에, 왜 샀는지 기록해두면 자신의 쇼핑 습관을 더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쇼핑 습관을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써도 되고 스마트폰 앱을 써도 됩니다. 저는 벌써 몇 년째 식료품 이외의 물건을 살 때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쇼핑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쇼핑 내역을 묻는 설문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일 때마다 정보를 입력한 뒤 송신하면 스프레드시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므로 무척 편리합니다. 구글 설문지에는 일자, 품목, 가격, 장소, 구매 이유, 기타 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쯤 기록하는 것이 사계절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처음에는 2주나 한 달 정도로 짧은 기간을 정리해 놓고 도전해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상품 사진을 찍어 놓고 때때로 들여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진과 섞이면 한눈에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울 테니 구매 물품이라는 앨범을 만들어 사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구매한 모든 물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두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귀찮다면 영수증이라도 한 대 모아놓고 가끔씩 들여다보세요. 그나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든 품목을 관리하기 어려울 테니 의류, 책, 간식 등 중요한 품목만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한때 견과류를 많이 먹던 시절에는 견과류 구매 정보만 따로 기록하여 관리했습니다. 매일 쇼핑 일기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자신의 쇼핑 습관을 상당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여러 번 입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균일가 상품을 많이 사는 사람은 다이소를 자주 체크할 것이고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상점의 이름을 자주 체크하겠지요. 자신이 일주일에 5번 이상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신다는 사실, 대대적인 할인 행사가 열릴 때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구매한 물건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목록에 있는 물건 중 한 번도 쓰지 않고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쇼핑 습관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하면 구매 금액을 쉽게 합산할 수 있으므로 한 해 동안 어떤 물건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 금액은 수입의 몇 %를 차지하는지도 일목요연해집니다. 쇼핑 습관을 파악했다면 앞으로도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과 똑같은 패턴으로 쇼핑하며 생활하고 싶습니까? 만약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바꾸고 싶은 부분을 골라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궁리해 봅시다.
한 달 동안 편의점 가지 않기, 2달 동안 과자 사지 않기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로 돈이 가장 중요할까?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물건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도 정말로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지 모릅니다. 앞서 말했듯 돈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 물건을 많이 가진 사람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면 행복해진다. 인간에게는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좋다고 믿는 방향과 실제로 행동하는 방향이 일치할수록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이 상할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한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니까요. 한편 사회나 문화, 미디어나 타인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려 하며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타인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욕구를 억누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눌린 욕구를 발산하기 위해 물건을 지나치게 사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생활하기만 하며 쓸데없는 물건을 마구 사들이는 습관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고 싶은 것, 일상의 보람이나 직업적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소중히 다룬다는 뜻입니다. 만약 진심으로 나는 물건이 많아야 행복하다. 철마다 새 옷을 사는 것은 내 행복의 원천이다. 나는 물건을 많이 수납하기 위해 살아왔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박앤세일 때 저렴한 물건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물건을 계속 사들여도 됩니다. 쇼핑을 삶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버는 돈 대부분을 쇼핑에 써도 낭비가 아닙니다. 소중한 것에 자신의 자원을 투입할 뿐입니다. 아무리 정리정돈에 관한 책이 넘치고 주변에 미니멀리스트가 늘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지만 쇼핑을 한 다음에 마음이 허탈해지거나 지금의 소비 패턴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당신도 다른 사람의 신념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가치관대로 살지 못할까? 사람이 가치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대략 2가지입니다. 1.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무엇이 소중한지
아직 모른다. 2.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루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 자신의 가치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저절로 몸에 밴 가치관을 지금 나의 가치관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방향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타인의 인정, 사랑하고 사랑받기,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기, 승부에 이기기, 목표 성취, 유명해지기, 타인의 칭찬, 화목한 가족관계, 가족의 행복,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지식의 축적, 아름다움, 조용한 삶,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 여유로운 삶, 부유한 삶, 물질적 성공, 리더로서의 영향력, 연구하는 삶, 물건 모으기, 정직한 삶, 최첨단 유행을 실천하는 삶, 도전하는 삶, 자유, 타인에 대한 친절함, 명성, 사회적 지위, 직접 만든 멋진 작품, 동물, 자연, 좋은 직업, 사회 변화에 이바지하기, 지속적 성장, 건강, 자신다운 방식, 좋은 차, 상대적으로 비싼 브랜드, 자부심, 우정, 패키치지 않는 삶, 신앙. 이외에도 소중한 것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떠오르는 대로 써보세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사건 중 특히 인상적인 것을 돌이켜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즐거웠던 일, 만족스러웠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을 써보고 자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 바탕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는지 생각하다 보면 자신에게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여행이 가장 즐겁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이 화목한 가족관계, 남과 함께 행동하는 것, 이동, 미지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목록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니
자신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중에 내 그릇이 이렇게 작았구나 싶어서 쓴웃음이 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적어봅시다. 나의 신조를 찾는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알아냈다면 그 중에서 가치관의 핵심을 이루는 항목을 3개 정도 고릅니다.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찾아낸 저의 3가지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하게 산다. 2. 단순하게 살며 욕심내지 않는다. 3. 가급적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한다. 주위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나 온화한 생활, 건강한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위에 3가지만 충족되면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만 채워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3가지에서 5가지로 압축해 봅시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 둘 곳, 가치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무엇이 소중한지 알아낸 후에는 그 신조에 따라 살면 됩니다. 매일이 저절로 즐거워질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마다 자신이 가치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일기장 같은 곳에 이 신조를 잘 기록해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감동스럽게도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2만 명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성장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